구독자 좀 많이 늘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쇼츠로만 해요. 긴 영상을 만들면 무조건 노랑딱지더라고 나는. 7번 연속 노랑딱지 붙어가지고 네. 제 영상 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 영상 있잖아요.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 실체 그 영상을 보고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이 꽤 있어. 댓글을 달았더라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좀 네.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에.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 만난 게 그래 몇 년 만에 우리 2년. 중간에 입찰장에서 한번 뵀던 네. 것 같기도 한데 네. 수업 끝난 지가 거의 한 2년 예.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됐는데 선생님의 첫 낙찰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까지 무주택자 맞죠? 네. 그리고 첫 주택 네. 선생님 인생의 삶의 첫 주택을 반지하를 낙찰을 받았어요.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천 대장지구 원정동. 부천의 대장지구 바로 옆에 그렇죠? 바로. 원정동 이번에 역까지 또 네. 하나 들어와서 역세권의 반지하를 선생님 인생의 첫 부동산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첫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이제 끝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럼 개인 사업 그때 네. 하셨었죠? 하다가 끝냈고 마음이 안 좋았죠. 경매하다가 또 다리도 부러지고 한 11번째 정도에 만에 낙찰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가볍게 11번이라고 하기는 느낌이 좀 들고 사실 2년 동안 선생님이 입찰을 꾸준히 저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횟수가 2년 동안 11번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중간에 몸이 불편한 다리 시기도 부러지고 있었고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11번 만에 네. 낙찰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괄목한 성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는 올해 51살이 됐죠. 한국 나이로. 네. 주식도 네. 조금씩 하고 있고 유튜브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극우 유튜버로 또 활동하고 극우 계시는 유튜버죠. 거고. 극우 유튜버고 완전 극우 유튜버죠. 뭐 네. 찍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할 때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성향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뭐 저는 우파잖아요.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 재산이 점점 늘어날수록 당연히 성향은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저는 부동산이 없었는데도 우파였어요. 아니 진짜 저가 뭐 금수저도 아니잖아요. 완전 흑수저였잖아요. 저는 네. 흑수저인데도 저는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 보고 뺏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부럽다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열려 있다. 참 운이 좋구나. 맞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자식들 보면 참 운이 좋다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원망하고 누굴 욕하고 난 그런 게 않더라고 나는. 제가 사실 오면서 선생님하고 영상 찍으면 짧지는 않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오긴 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되게 말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 근데 유튜브 하니까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긴 영상은 7번 연속 노란딱지가 붙더라고.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럴 수도 보니까 있지. 공격을 또 받는 부분도 예.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혹시 뭐 채널명 이런 거 언급해도 돼요?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홍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티브라고 구독자는 10,000명도 안 돼요. 한지는 한 4년 신임도 꽤 됐잖아요. 됐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게 유튜브에서 찍혀가지고 경고가 2번인가 들어오라고. 한 번만 더 걸리면 아예 삭제? 그거 그거 무섭다. 오래 하다 보니까 2번을 주고 3번은 잘 안 주나? 안 주나 보더라고. 그래서 안 했지. 근데 좀 조심하긴 해야겠어요. 할 때부터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돈 네. 벌면 좋겠지만 내 목소리 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네. 운영도 하시고 주식 투자도 그건 아주 소액으로 월급보다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생활하는 데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또 이 투자를 하게 됐는지는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소개가 하나 더 빠졌는데 이것도 얘기해도 될지 얘기해요.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 가장 많은 댓글을 또 그럼요. 달아주시는 분으로 선생님한테 그 힘을 많이 얻는 저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 하나도 안 달렸는데 꼭 선생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한마디씩 해주시는 게 제가 꾸준히 영상 올리는데 큰 힘이 돼요 진짜. 저는 잠깐만요. 선생님 좋더라고 나는. 좋아. 그래도 사무사로 네. 또 활동해 주시고 혹시 사무사 뜻은 뭔지 여쭤봐도 돼요? 생각하는데 사한 마음이 없다. 한자야 한자. 공자가 한 말인데. 되게 깊은 뜻이었구나. 선생님. 생각하는데 사기칠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사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일본 총리 있잖아요. 네. 고이즈미 주니치노가 한국 방명록에 사무사라고 쓴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 생각할 때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좋잖아 마음. 되게 멋있는 말이었군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100% 저도 세상을 대했다. 그렇게 또 자신은 없다는 그건 아닌 생각도 것 그러고 드는 것 싶다. 같습니다. 네. 그러고 싶다. 그런 거지. 제가 본 선생님은 중도에 있어서는 되게 잘 지키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집 한번 먼저 수리하는 거 정리를 해볼게요. 도배는 싹 할 거고 웬만하면 제가 천장은 좀 빼자 하는데 천장도 빼는 걸로. 여기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다라기보다 그냥 오래됐어. 오래된 이유가 거주하셨던 분이 신축 때 들어와서 나가신 거죠. 딱 22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분양을 네. 분양을 받고 지금까지 계시다가 최근에 네, 나가신 거고 22년 동안 계셨던 집의 컨디션이라면 너무 훌륭한 집이 아닐까. 왜냐면 누수 자국 하나 없어. 그냥 때가 탄 거지 물 자국이 없잖아. 이런 집이 어딨어요. 반지한데. 나가실 때 그 어르신께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한 번도 비가 장마철에도 뭐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집이다. 너무 좋은 반지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그래요? 앉아 있어 봤어요. 계속 여기에 앉아 있다 봤더니 생각보다 싱크대 근처까지는 햇빛이 들어오더라고 낮에는. 여기 또 남양인가 봐요. 뭐 남양인 거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햇빛이 잘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이 건물 옆에 들어서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 뿌시나 봐요 이제.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요. 저도 저기다가 주차할까 하다가 또 너무 사유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은 집. 그래서 도배는 천장까지 다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닥을 원래 선생님이 교체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실 바닥은 마루로 돼 있으니까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소하는 거를 추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 장판만 교체하는 걸로. 여기를 장판으로 다 하면은 얘도 웬만하면 뜯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본드 붙어 있는 바닥인 것 같아서 이거 철거 비용에 또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문지방까지 또 없애야 되거든요. 비용적으로도 드니까 굳이 저는 해야 될까. 저라면 방 장판만 거실 색깔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요새 저라면 올수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별로 비용 들 게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조금 아껴서 수리한다고 하면은 변기랑 세면대 철거하고 새로 다는 거 하고 거울장까지 조금 붙인다면 쾌적해질 것 같아요. 수리는 안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저기 천장 정도는 한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그 따님이 그러는데 한 번도 수리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따님께서는. 누가 조금씩 돈을 썼어요. 이것도 바꿨잖아. 네, 그런 거는 바꿨겠는데 그래요. 돈을 조금 아끼면서 하려면은 변기랑 세면대만 바꿔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저는 안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기대? 저거 뜯어내고 그냥 일반 거 조금만. 닫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컨디션 좋고 말고 때문에 가격이 큰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공실 기간에 차이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라면 저 정도는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배하는데 저렴한 데서 하면 한 7, 80 정도면 할 것 같고 저거까지 포함으로선 할 테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가감을 좀 해요. 저것도 60만 원 정도 하면 150 저거 2개 하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변기까지 해서 네, 150에 싱크대는 편하게 바꾸는 걸로. 선생님이 싱크대 색깔은 기존 색깔하고 좀 맞춰서 하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빌라 매매에 나왔는데 2억 천에 나왔더라고요. 지상층이. 지상층 내부를 봤더니 밤색이더라고. 새로 했는데 새 거로 했는지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밤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색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수리는 내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임대 줄 거니까 제일 무난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밤색이 때가 좀 안 탈 것 같기도 뭐 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제일 무난한 거가 좋은 거라고 무난한 거. 생각이 들고 반지하라면 이미지가 저는 어떤 게 있냐고 생각하냐면 어둡다.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을지 몰라도 밝은 색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전문가 말 들으려고. 그래서 인조대리석이랑 색깔은 흰색으로 펄 들어간 걸로 하면 때가 좀 덜 탈 거예요. 코팅돼 있는 걸로 쓰면. 전문가 말 들어야지. 그리고 저기 약간 기역자로 돼 있는 부분은 그냥 쭉 펴가지고 일자로 네. 하고 냉장고장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 정도 하면은 한 160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개 해서 300, 350 뭐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등, 뭐 요거는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거실 등은 그쵸? LED 등으로도 바꾸고 싶어요. 그건 제가 저렴한데 찾은 데 있거든요. 주문해다가 선생님이 설치하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편하게 하려면 도배 맡길 때 어차피 등을 내리니까
이렇게 사다 주면 조금 품 더 들고 예. 맡기는 그렇게 것도 해야지. 괜찮을 거. 예. 그러면 자재비만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다 사면은 2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건 사이트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서 개수만 잘 파악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제일 비싼 건데 이게 달려 있으니까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방등은 한 13,000원이래요. 되게 싸. 방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면은 20만 원 안 될 거니까 그거까지 넉넉히 잡으면은 한 400만 원 되겠어요. 그리고 작은 화장실도 있는데 저 작은 화장실은 청소만 하는 거예요.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400이에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조금 욕심이 나는 거는 저는 7이거든요. 페인트? 체리색 몰딩이 좀 옛날 거니까 바닥을 안 하니까 7까지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몰딩 문짝이랑 여기 문틀이랑 문지방이랑 요 밑에 몰딩이랑 흰색으로 혹시 하면 확실히 새집 느낌이 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은 한 500. 7이 좀 비싸긴 해요. 한 100만 원 들어요. 그거 좀 아끼려면 선생님은 7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권장은 하진 않아요.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 그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뭐 냅두고. 하지 마요. 네. 그러면 한 400이면 돼요. 400 뭐 혹시라도 부대 비용 해가지고 조금 수리비 더 든다. 450이면 넉넉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는 수리 비용에서는 어때요? 이 정도면? 저는 500 생각했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긴 한데 아는 사람이랑 하면 또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업체는 저도 소개는 시켜드릴 거니까 거기랑 한번 비교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부천 원종동 대장지구. 대장지구 빼먹지 말아야죠. 네, 빼면 안 되지. 대장지구의 반지하 빌라네요. 네. 전용 면적이 18평 되나요? 18평. 18평에 방 3개, 화장실 무려 2개.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 가격은 1억 1,300. 1억 1,300. 부천에서 주목받는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반지하면 1억 1,300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동네 호재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월세를 받았을 때는 수익률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선생님. 예. 이런 집은 공실이 길 집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 하는 거라서 전문가 말 듣고 해야지. 너무 제 말을만 신뢰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도 잘 한번 판단해보고 선생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잘 맞춰서 간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 기대보다는 좋게 나갈 거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무주택자였는데 혹시 대출은 얼마 받으셨는지 8,500. 8,500? 80% 받은 네. 거네. 그러면 대출은 8,500, 낙찰가의 80% 잘 네. 받은 거고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금리는 4.41%인가? 4.4 정도 예. 받은 거고 그럼 혹시 이자 냈어요? 한 번 냈죠. 얼마 냈어요? 32만 원. 32만 원. 예.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월세를 만약에 받으면 못해도 40만 원, 크게는 50만 원은 갖고 가실 예. 수 있을 집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90 받았다면서 그 반지하 또 화장실 2개. 그 정도 한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나는 배짱 부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짱 부릴 때는 화장실까지 올수리를 했다 하면은 그렇게 해봐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똑같은 집에서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똑같은 시스템 이거랑. 배짱을 부려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수리가 오래 걸릴 건 없으니까 수리는 얼마나 걸리죠? 싱크대만 관건이고 저거 길면은 2주? 그 안에 저거랑 상관없이 하면 돼요. 나머지는 별개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화장실도 따로 하는 거고 그 도배는 하루면 할 건데 뭐 도배 장판은 도배할 때 어차피 이거 콘센트도 뺄 거예요. 커버 예. 같은 거는 그러면 그때 다시 달아주지 말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콘센트는 바꿀 거니까 그렇죠? 그 분한테 좀 수고비도 드리고 하면 되지 않나? 콘센트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거여서 그거는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아예 소관의 거부터 바꿔야 되는 작업이어서 등이랑은 좀 다르죠. 아 그래요? 등은 어차피 내리는 건데 그래서 새 걸 다는 거여서 일이 뭐 추가가 되거나 하는 게 좀 덜한데 얘 같은 경우는 품이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그 도배하는 분한테 물어봐도 좋을 거라고 아니 뭐 생각해요. 청소도 하면 깨끗이 닦든가. 그래요. 하지 뭐. 뭐 선생님도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아 그러진 않아. 아니 영상 편집 배울 때도 나이 들어서 그 영상 편집 배우려니까 학원을 등록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아, 선생님 유튜브 아, 편집하는 거.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네. 마음을 먹고 49인가 학원을 다녔는데 반 전문가 반 같은 데 넣어준 거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그 속도를. 그 나이 때면 새로운 걸 뭔가를 배워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또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확실히 늦긴 늦더라고. 이거 못 쫓아가겠더라고. 그 손 빠른 선수들은.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는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선생님도 되게 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제 늙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늙음, 젊음은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이가 들고 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이렇게 낙찰 받는 것 자체도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삶 안에서는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도 들어요.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 받으면 다 낙찰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돈 주고 배우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하면 다 낙찰받는구나 했더니 저번에 어느 분한테 경매 시작을 해서 낙찰받는 확률은 몇 프로 안 된다고, 다 몇 번 하다 그만두고. 아, 전체 경매하시는 분이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번 떨어질 때마다 한 20, 30만 원은 드는 것 같아. 시간이 이틀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다 보면 에이 이번에 또 떨어질 텐데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시간을 내려면 기존에 하던 거에서 놓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그 정도 돈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루 빼야 되고 이틀 임장도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은 제 사람들이 드니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번에도 안 되겠지 하고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그냥 지쳐가지고 계속 입찰하다가 다리도 부러졌지만 그때는 입찰가가 너무 높았잖아요. 막 104%에도 받아가더라고. 그럼 내가 이거 꼭진데? 그래서 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쉰 거예요. 그래서 다 90%에 잡아가고 94%에 잡아가고 의미가 있나? 경매가 그럼? 선생님은 이 집은 감정가 대비 몇 프로예요? 78%인가? 78%. 그래도 저렴하게 좋은 네. 집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못 받으면 인천 숭이동 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숭이동은 집은 좋더라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숭이동이 좀 낙후된 동네이긴 한데 여기 떨어지면 거기 가야지. 스케줄부터 잡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 1억 2천 얼마에 나왔고 이거는 1억 1,300인데 집이랑 좀 가까운데 이게 또 덜컥 된 거야. 사실은 그게 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더라고. 마음에 있는 거는 또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선생님만 과연 그럴까? 삶의 인생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거 진짜 꼭 가져야지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지. 그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지했으면 이걸 배운 거잖아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저거를 힘을 주면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구나, 나한테 오지 않는구나를 느꼈으면 그럼 그걸 갖고 싶을 때 오히려 저거 나한테 오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크게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나름 폐차를 하면서 아까 20-30만 원 쓰신다고 했는데 간접 비용, 간접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근데 그렇게 어쩌면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름에선 굉장히 크게 놓고 또 입찰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저번에 안산에도 선생님 많았잖아요. 입찰장에서. 그렇죠. 둘 다 폐찰했죠 그때. 그렇죠. 뭐 폐차를 하는 거는 우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입찰장에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집이 참 갖고 싶더라고 그 집은.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안에 들어가 봤거든. 그 안산 쪽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산을 계속 했었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100%, 98%, 94%다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년 전쯤에 하셨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네. 좋을 때였잖아요. 완전 거의 피크더라고. 정점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게 아파트 경기도 좋았는데 빌라, 심지어 반지하까지 낙찰을 높게 받아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나름대로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좀 과열된 것 같네? 그럼 굳이 경매 시장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내 생각에는 조금 멈추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업에 좀 집중을 하다가 약간 부동산이 꺾이는 느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진 느낌이 드니까 최근에 입찰을 좀 그래서 한 하셔서 거예요. 이 집은 그렇게 탐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제 생각엔 숭이동의 지상층 엘리베이터 있는 집보다 이 집의 가치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원종역 올해 개통될지는 모르고 한 몇 년 후에 될 줄 알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더 된 거야. 나가시는 어르신께서 꼭 성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채무자께서 네. 그렇게 또 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사실 불편한 관계 이사 가는 날 음료수도 잔뜩 사두고 왔거든요. 좋은 집이라고 이거. 자기 살아봤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누수 한 번 없었다고. 반지하라면 이렇게 바닥 마루가 온전한 상태로 있기가 쉽지 않아요. 누수되고 습기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다 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 20년을 바닥을 썼는데 이 정도면 A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낙찰가의 80% 잘 받은 거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편찮으신 네. 채무자께서 거주를 하셨나 봐요. 낙찰 받고 순서대로 한번 좀 네, 낙찰 여쭤볼게요. 받고 선생님 말대로 그 이름 남기고 한 2, 3주 후 연락이 오시더라고. 이분이 이제 배당 받을 건 없고 손해볼 건 없는데 강제 집행 비용 이것저것 다 해보면은 따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가 하는 말 다 녹음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도 녹음할 테니까 미리 반드시 녹음하시고 궁금사항 있으면 저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끊었거든요. 근데 또 전화기 왔고 얼마나 주실 거냐고 샵에서 한 62만 원 정도 드리겠다. 아, 그럼 낙찰 받고 그때 바로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 붙여놓고 네. 왔더니 채무자의 따님께서 연락이 왔었고 그분은 여기에 거주할 생각은 없고 이사를 가겠다. 네, 이사 가신 그러면 이사비 얼마 줄 거냐? 이렇게 그래도 협상은 점점 좁혀졌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선생님은 그래도 혹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녹음은 철저히 하셔라라고 네. 또 인지를 시켜준 거고. 네, 괜히 그렇다고 사업할 때도 돈 걸레 할 때도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해 소지를 일단 없애버려야 돼요. 뭐든지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이 오해, 그러니까 사무사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이 새끼 나 속였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할 때도 이 새끼 나 속여먹었나? 이익 보는 건 좋은데 이 새끼 나 속였나? 이러면 하면 이건 깨지고 비즈니스 깨지거든. 명도가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녹음하시라. 다 알아보시라. 그래서 이사비를 한 62만 원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 돈 나오겠더라고요. 강제 집행하고 2달 가까이 계셨거든요. 2달 동안 계시고 그럼 제가 법적으로는 내 집에 선생님께서 점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다. 녹음하시라고. 그거 다 해보고 월세, 이자 선생님께서 다 알아보시고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한 62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아보셨겠지. 젊으신 분이시더라고. 한 40대 초반? 네네. 이제 뭐 남동생한테도 물어보고 했나 봐요. 이렇게 싹 나가시고 저녁 9시까지는 아버님이 이제 이 집 주인이신데 은행 거래가 이제 안 되시잖아요. 채무 관계 때문에. 저는 아버님 은행으로 넣어드리겠다고. 아버님이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기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님 통장으로. 그때 물어본 거예요. 네네. 넣어도 되냐고. 집 나가는 거 보고 번호키 받고 확인하고 그럼 저가 9시 이전에 12시간 이전에 분명히 돈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침 8시에 나갔거든요. 반드시 돈이 나가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녹음하시라고. 집에 가서 입금 시켜드렸죠. 그렇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니 그분이 선생님을 신뢰하셨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알아보시라고. 맞아요. 저도 항상 근데 말하는 습관이 내 얘기 혹시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녹음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항상 내가 생각은 이런데 너도 한번 알아봐. 대화 습관을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노력하는 이제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저를 좋게 보시던 게 이런 것 같아. 바깥을 사두고 가잖아요. 바깥을 다 따드리고 이제 짐을 빼서 이제 이삿짐 버릴 거 버리고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 어르신께서 아직도 현역이신 것 같더라고요. 전기공사도 하시고 이런 현역이신데 따님한테 야 저 아저씨한테 돈 좀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치우는 아저씨도 있잖아요. 고물상 아시겠죠. 그래서 저가 드리겠다고 제가 줬어요 그 아저씨한테 돈을 2만 원 드렸던 것 같아요. 2만 원 드리니까 어르신이 거기서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돈 나중에 준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사비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62만 원 하고 62만 원으로 협상이 된 거네? 네. 사실 62만 원으로 채무자를 명도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역시 선생님이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내공이 굉장하시구나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다기보다 너도 한번 객관적으로 알아봐라 라는 식의 협상법이 오히려 더 맞아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2달 동안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내 집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월세, 이자 그거까지 감안을 하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해서 그렇죠. 그것도 이자 내면서 시간을 들인 게 이사비를 들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거까지 제가 강제 집행 얼마나 드냐 그래서 제가 반지하는 한 8에서 10만 원 고가 사다리 차 쓰면 더 비싸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반지하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동산이 항상 반지하를 바라볼 때를 참고를 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보통은 반지하를 좋게 얘기하지만 그럴 때는 반지하는 그 정도 안 돼요. 네. 요렇게. 그 배운 거예요. 영상 보고 배운 거예요. 왜 배웠냐면 그때 수리하면서 네. 반지한 수리비 인건비가 좀 덜 든다고 밑에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잘 응용하시는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협상도 선생님은 시간 정도만 드린 거고 이사비도 합리적인 금액이 저렴한 이사비로 협상을 잘 한 것 저는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아프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 4개월 이상 했어요. 4개월 동안 내가 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2달 계시더라고요.
한 4개월 정도 예상했거든요. 말기 암 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기 암은 받으면 한 3개월 정도 사시거든요. 계속 알아보셔라. 그러니까 막 닥달하지 않았어요. 속마음은 한 4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때는 조금 빨리 알아보셔라. 그때는. 근데 좀 느긋하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셨구나. 아프시다 그러니까 또 상황을 잘 네, 인지하고 한 있으니까. 4개월 정도는 내가 기다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 2달 만에 이렇게 된 거죠. 2달 만에 나가신 거지. 그래서 다행히 생각하고 이사비도 드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여성분이 좀 알아보셨던 것 같아. 이것저것 뭐 강제 집행하면 어떻게 되고 강제 집행 그러겠죠.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고 내가 뭐 몇 달 동안 어쨌든 간에 불법 점유한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다 알아보셨던 것 같아. 12만 원도 드리겠다고 했더니 남동생도 같이 왔더라고요. 남동생이 괜찮습니다. 예. 어르신이 연대 보증을 잘못 써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업의 채무 관계도 예. 그렇고 병원을 예. 계시는 부분도 그래서 한 불편한 4개월은 상황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넉넉히 드려야겠다 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빨리 협상이 또 그래서 됐다는 생각. 4개월 마음을 딱 먹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인데 갖고 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드릴 거 드리자. 이사비는 이제 처음에 할 때 매달 며칠까지 주면은 얼마, 매달 며칠까지 주면 얼마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배울 때. 아니 늦게 나가도 12만 드리겠다 그랬거든. 근데 기간을 알아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62만 원 정도 내가 드릴 마음을 갖고 있었지. 생각보다 한 2달 만에 어떻게 집을 잡으셔갖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풀리더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집 입찰을 할 때는 고집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요게 됐잖아요. 이 이사 시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오히려 이거 뭐 최소 4개월이고 한 6개월 좀 더 지나도 괜찮다. 왜냐면 상황이 힘드시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대신 이사비는 이 정도로 협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길게 넉넉하게 생각한 거니까 오히려 빨리. 그러면 삶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가 이 두 가지 큰 사례에서 저는 명확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는 안 가져도 상관없어. 이 사람한테 이만큼 시간을 줘야지, 넉넉하게 해줘야지 했더니 오히려 뭐 이분이 빨리 나가면은 이거는 뭐 득이 분명히 맞으니까 오히려 그래. 잘 풀리게 된 거 그러니까 아닌가. 상선이 말씀 맞는 게 맨 처음에 1억 1,500을 쓰려고 그랬었어. 숨기놓게 욕심이 나더라고. 갔더니 어떻게 운 좋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됐어요. 네네.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경치도 좋고. 또 따져본다면 지상층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러면 사층. 혹하는 게 있죠. 예, 경치도 좋을 것 같더라고. 저기를 1억 2천 얼마에 내가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럼 여긴 안 되고 말지. 1억 1,500에 썼다가 선생님한테 이걸 보낼까? 아니야. 1억 1,300에 사진을 선생님한테 보내고 입찰을 한 거예요. 근데 입찰 당일날도 입찰을 하고 좀 졸았어. 어차피 안 될 텐데. 맨 앞에 앉아갖고 살짝 졸았는데 내 이름 부르는 나는 떨어진 줄 알고 보증금 받으러 간 거예요. 떨어진 줄 알고 언제나처럼. 떨어졌겠구나 하고 보증금 받으러 갔더니 낙찰자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가요? 봤더니 내가 된 거야. 예상치 못하게. 그럴 때 쾌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놀랬지. 보증금 받으러 갔는데 거의 입찰한 지 2년 만에. 네. 2년 동안 폐찰하다가 낙찰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도 떨어졌겠지라고 네.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잘 신 것 같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에 했으면 막 1억 3천도 했었잖아요. 잘 된 것 같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할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러면 내가 이거 막차인데 그럼 안 하거든요. 저는 주식도 확 떨어진 거 사거든요. 8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3천 원에 샀거든요. 소액으로 하니까 3천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내가 이걸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못 사는 거지. 손이 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00? 없으면 말고. 다행히 좀 오르더라고요. 조금 이익을 봤어요, 그게. 부동산도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그때 2021년도 말 이때 내가 입찰 다니고 했는데 그때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했어봐. 그리고 폐차를 계속 하면서 선생님도 감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선에 써야지 되고 떨어지고 그거를 폐차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찰받는 집이랑 시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원정동이 개통되더라고.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나 대장주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올랐다 그러더라고. 집값이, 빌라가. 지상층이 2억 1천에 나왔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잘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생각지 않고 역시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건 아니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명도까지 62만 원의 협상을 잘 하고 수리만 앞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그러면 거의 5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사셨던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첫 번째 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을 또 이런 낡은 반지하를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투자를 또 하게 된 이유가
이유가 저는 서울 집도 살 때 거주할 때. 예, 네. 지금 저 거주하는 집도 제가 30살에 이제 샀는데 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현찰로 샀어요. 대출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빚지기가 싫더라고. 사업이 안 돼도 내 돈 네. 갖고 해야지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 그 집 살 때도 30살인가 29살에 샀는데 그럼 어머니 집에 살고 계시는 예,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전세 사시다가 집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시라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맞는 네, 뭐 현금- 현찰 옮길 때마다 잠깐 돈을 드렸거든. 어머니랑 저랑 똑같아. 빚지는 거 싫어해. 그래서 집이 하나 있다 보니까 부동산 이런 거 욕심이 없어요. 꼭 저걸 사야 돼. 물건에 대한 욕심 내가 이런 게 없어. 저 차를 꼭 사야 돼. 뭐 사야 돼.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무력이 좀 없는 편이네요. 별로 없지. 그렇다고 제가 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생활고에 시달린 적이 없거든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내 스타일 자체가 저걸 꼭 사야 돼. 남들이 하니까 저거 꼭 사야지. 제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근데 평범하게. 근데 어느 날 선생님 유튜브를 내가 보게 됐어요. 어느 날 선생님 저 알게 된 게 꽤 전이죠. 집안에 어렸을 때 서점을 했었잖아요. 알게 되고 책을 샀어요.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반지하? 반지하는 내가 큰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겠더라고. 반지하에 대한 인식만 생긴 거지. 아 이거를 뭐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집도 지금 당장 내가 현찰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은 내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안 되면 내가 그렇죠. 사야 되겠다. 딱 그 사이즈만 입찰을 한 거예요. 한 1억 5천 사이에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넣어서 사고 아니면 말고. 절대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집은 대출을 받고 나서 내 한 달에 한 30 얼마? 언제든지 내가 줄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근데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은행 그거 볼 거 아니에요. 현찰이 있으시네? 알 거 아니에요. 이 정도 30 얼마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낼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하니까 대출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물건을 할 때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광교동에 하나 보고 있긴 한데 사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그게. 선생님 여쭤보려고 한번. 그래요. DSR 안 본 은행으로 하면 돼요. 근데 2금융이에요. 근데 1금융은 안 나오죠, 이제는. 제일 잘하는 거는 최근에 대출 받을 때 그 은행에 물어보면 돼요. 그 상담사 말 듣지 말고 은행은 신용조회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남은 DSR을 판단해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어차피 그 은행이랑 같은 종류의 은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걔가 정확히 판단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찜찜하다 하면은 사업자 대출로 가면 돼요. 선생님이 21년이에요? 저 만난 게? 예. 그러면 그때도 규제였죠. 지금 다 풀렸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때 사업자 대출 설명을 했을지 여부 때문에 아마 그때는 사업자 대출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자 대출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사업자 대출도 열렸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대출을 하시는 거면 소득 대 부채가 전혀 상관없어서 사업자 대출 받으면 돼요. 금리가 얼마나 되죠, 사업? 비슷해요. 어차피 이건 종류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선택할 수 있는 은행은 줄어드는 건 맞아요. 대출 그래서 받기가 싫어가지고 그게 좀 꺼려주시더라고. 혹시나 내가 잘못돼 갖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을까. 30 얼마면 내가 뭐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그냥 사버리고. 아니, 근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러면 원래 무력이 없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무력이 생긴 거는 그럼 저의 영향이었네? 반지하에 관심이 아, 생긴 거지. 그러니까 왜 무력이랑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집. 딱 그 범위라면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현찰로 집을 사는 거는 빌라는 살 수 있었었는데 왜 안 산 거예요? 어머니 집 하나 사고 나니까 내가 사는 데는 불편할 건 불편하지 없으니까 않지. 굳이 이거를 집을 또 하나를 더 가져야 될 이유가 그런 없었던 생각을 거예요. 못했지 내가. 근데 왜 월세를 받아야겠다? 월세로 생각하는 거죠, 예. 선생님도? 나이가 근데 왜? 되니까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내가 네. 내 스스로 근데 힘이 붙이더라고. 일도 붙이고 순발력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나이 드니까 나이 들면 점점 심해질 텐데 알람 같은 거 딱 맞춰놓으면 바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멈칫하게 돼요? 멈칫하고 일어나면 좀 피곤해지는 거야 이렇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지각 결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45, 6 때부터 조금 몸이 피로함을 느끼더라고 내가 몸이. 그러다가 선생님 유튜브를 봤는데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연결될지도 모르겠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럼 내가 비단지고 살 수 있는 집이지만 옷은 적지만 이런 집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선생님을 보게 된 거지. 보고 책 사서 읽고 한번 해보자, 배워보자. 수업 받고 계속 이제 입찰을 한 거죠. 그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살 수 있는 집. 그 피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는 느낌이 좀 들어서 선생님 삶의 태도가 나는 힘들지언정 남한테는 피해 주지 말자 이런 생활 태도라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들어요. 그러면 요거 할 때 피해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걸 빚을 내고 대출을 내고 샀을 때 피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한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 얼마? 그렇죠. 피해가 없잖아요. 내가 뭔 되겠냐? 그렇죠. 가지고 있는 현찰이 있는데 그쵸. 피해가 없으니까 안 한 거지. 한 거지. 좀 장사할 때도 항상 직원들 월급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직원들 월급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항상 그거 먼저 줬다고. 내가 가진 돈으로 한 30년은 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그렇죠.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네. 그러면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예전 같지 좀 않다. 무거워졌구나를 느끼니까 지금은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봤을 때 월세는 현금 흐름은 연금 같은 개념으로 네. 접근을 해봐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뭘 할까? 거기 뭐가 있을까? 그 연금저축도 있잖아요. 찰나에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선생님 걸 내가 이렇게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 걸 이렇게 좀 몇 번 훑어보다가 읽어봤더니 이럴 수도 있겠구나. 설득이 됐나 봐요. 책을 읽어보고 나서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래도 계속 한 건 아니지만 2년 동안 나름 꾸준히 관심 갖고 입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을 2년 만에 낙찰받은 사람은 흔치 않죠. 선생님도 굉장히 끈기가 있으신 분이구나. 뭘 하셔도 성공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도 그렇고 그 생각을 또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옆에서 느꼈을 때 이 집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시는 주업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네. 아니 근데 이건 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자주 맞아요. 하셔가지고 부부 유튜버 맞아요. 그렇게 하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신지. 유튜브를 있죠. 편집도 어렵게 배운 거잖아요. 그때 자존심도 상하면서 그 젊은 친구한테 좀 배운 거잖아. 30만 원 주고 밥 사 먹으러 가면서. 그렇게 내가 유튜버로 또 활동을 해야겠다. 그것도 약간 정치 성향에서 좀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제 뭐 유튜버로 많은 돈을 못 벌어요. 저는. 제가 2009년도 때 제가 회사에서 과장이었었는데 어떤 회사에 계셨어요? 컴퓨터 부품 파는 과장이었었는데 그때 2008년도인가 촛불시가 난 거야. 광우병. 맞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애들이 거의 선동된 거야. 가게 직원 애들이. 전 참고로 노딱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집해. 잘 삐 하면 되지. 근데 애들이 선동되고 막 거기 나가는 거야. 안 이러잖아. 기다려봐. 근데 애들이 날 보는 눈이 안 좋아지는 거야. 박과장님 원래 성격이 좀 괴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니잖아. 저는 일 못하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절대. 실수한 거 갖고 절대 장난치지 않아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지각 결과만 봐요. 기본만. 왜냐면 일은 하다 보면 늘고 나도 실수하고 대담도 실수해. 다 실수해. 어떻게 실수를 안 하니.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오면 실수는 덜 하는데 이 지각 결과는 뭐냐. 네가 일을 안 하는 거잖아. 그 광우병 시위에 나가게 된 거야. 야 얘들아 하면 안 돼. 너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래잖아. 정부에서 아니래잖아. 기다려봐. 애들이 그게 아니야. 갔어. 머리가 이미. 그래갖고 좀 직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 살짝. 그것 때문에. 근데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견이 다른 거지. 나중에 그게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걔가 이제 그만두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닌 것 같아. 좀 선동을 좀 덜 당해야 되는데 애들이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근데 유튜브라는 게 있더라고. 유튜브에 관심도 없었어. 뉴스나 다큐멘터리 많이 보는데 이런 걸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올려놓고 나중에 안 되더라도 유튜브는 이제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뭐 올리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언론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객관적일 수도 없지. 언론은 다 주관적이지.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 다른 면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는 종전선언과 유엔사라는 영상이 있어요. 참 좋잖아요. 종전선언. 야 전쟁 끝내자.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누구나 염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하자니까 다 좋아를 한 거지. 야 종전선언 하면 안 돼. 주한미군 철수되는 거야.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누가 보고 구독자가 한 15만 명 되는 분이 보고 그분이 공유를 한 거야. 그 영상을. 15만 유튜버가 공유를 하니까 그게 한 30만 뷰가 나온 거야. 그 영상이. 종전선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우파들이. 종전선언 하면 유엔사가 떠나야 되는구나. 유엔사는 주한미군 상전인데 그게 알게 된 거죠. 그 소기의 성과는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종전선언은 말은 이제 사라졌잖아. 이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건데 유튜브도 내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임대차 3법 하면 이거 종부세 걷어가면 아까 그 월세
국세청에 신고한다 했잖아요. 얘네는 신고 안 했어요.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옛날에는 월세 신고를 아예 안 받았어. 그래야 월세가 싸지거든. 조세의 전가 있잖아. 얘들아, 너 있는 집들한테 세금 뜯어가면 너희가 더 힘들어져. 임대차 3법 하면 월세 또 뛴다니까. 그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얘한테 돈 뜯어가잖아? 그거 전가해버려. 너 다른 사람한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알고 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일부러 집값을 올리려고. 집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극우가 되거든. 집을 가지면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잖아. 발전하길 바라고. 보수적인 성향이 생길 가능성이 예. 크죠. 보수라는 표현도 좋은데 저는 그냥 우파라고 그래요. 좌파 우파.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좌파 우파가. 김수현 정책실장이라고 부동산은 끝났다 쓴 사람인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부동산 정책실장이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와서도 부동산 정책실장이었어요. 이 손낙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계급사회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회운동, 그 좌파죠. 집을 가지면 보수가 된다는 거야. 집이 지금은 금천구인데 옛날에는 구로구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구로구 저쪽에 가면 중앙 하이츠 빌라라고 하이츠 아파트라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거기가 다 공단지대, 막 스레트 지붕 막 이런 집이었거든요. 옛날 그 여공 누나들, 언니들, 형들 이렇게 살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 동네가 싹 밀어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싹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완전히 우파로 변한 거야. 집에 가지니까 언니 오빠들이 아파트가 생기고 내 집이 생기니까 그 동네가 발전하길 바라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투표 성향이 싹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저라도 광주도 그렇잖아요.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데는 윤석열 표가 더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을 못 갖게 하는 거지. 집보다 땅을 못 갖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가지면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나라가 잘 되길 바라니까 보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자꾸 작용화되는 이유가 집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영국은 지나쳤어요. 이미 캐치를 못 해갖고 계속 작용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이번에 브렉시트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영국이 힘들겠지만 브렉시트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20-30년 지나면은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좀 오래 시간 걸리면. 선생님은 내가 잘 모르겠어. 사람이 집을 가지면 보수를 변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으려고.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극우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구구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불러라. 선생님 제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향을 어디 쪽으로, 그거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인데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은 저는 항상 중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근데 나는 노력은 하는 거죠. 왜냐면 극우가 말하는 것도 공감이 되고, 나는 어쩌면은 땅을 실제로 대지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나는 기존대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크게 갖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또 그러면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얘기도 자꾸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임대차 3법 아까 얘기하셨는데, 임대차 3법에도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는 득을 보는 게 있을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편을 갈라가지고 득실을 따지는 거를 별로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이 떨어졌으면 뭐 임대차 3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면, 선생님은 그래도 나는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우리나라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선생님은 고민한다고 생각이 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큰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오히려 더 편협하고 생각이 작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나한테 더, 이거는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선생님은 정부, 나라에서 정하는 부분을 잘못됐으니까 개선하자, 바꾸자를 힘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나는 그런 부분을 선생님한테 되게 배운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근데 그 상황에 있을 때 난 차라리 요거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유리할까? 내가 조금 더 득을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전. 라이트, 레프트잖아요. 이 라이트라는 말에 오른쪽도 있지만 옳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 같은 거는 좀 폐지를 하고, 근데 이거 바로 폐지가 안 되겠죠, 세금 때문에. 임대차 상품 같은 것도 없으면 전월세가 안정될 텐데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로. 근데 이런 거 종부세 거두면 뭐 부자들한테 더 뜯어내는 건데 뭐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온다고, 가난한 사람한테, 집 없는 사람한테. 그걸 모르나? 왜 모르지? 직접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가진 않고 1년 뒤 손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딱 내 돈을 주머니에서 뜯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다수는 항상 시야는 단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나한테 득이 돼야지. 당장 나한테 손해면 잘못된 그치, 거고 맞아. 당장 나한테 당장. 득이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중의 성향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 물론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일 건데 당장. 최대한 그래서 나는 노력하는 게 멀리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진짜 코앞에 득을 따지는 게 아니고 차라리 먼 득을 더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나한테는 결국에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영상을 내가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얘네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좌파 애들이 알고 하는 것 같아. 일부러. 왜냐? 서울대 나오고 학창시절에 천재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은 아니야 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모르는 사람은 속이는 짓이다. 그렇게 더 괘씸한 거지. 그래서 그러네. 선생님도 되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명도하는 거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내가 남을 속이거나 하는 거 선생님 이거는 정의롭지 않다. 이건 내 삶의 태도는 정의롭게 유지한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데 일조해야지, 좀 알려줘야지 라는 개념으로 생각이 또 드네요. 정직해야지.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월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월세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더 대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서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종부세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없애고 싶은데 눈치 보이니까 못 없애는 거야. 당연하죠. 집권당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의롭지 못한 세금이니까 나는 없애겠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없애면 그럼 부자한테 돈 안 받겠다는 거?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또. 모르니까. 어쩐 쪽은 찬성할 거 어쩐 쪽은 반대할 건데 내 표에 안 좋을 거에 뻔한데 그걸 획 뒤집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런 이게 것 같아. 정의로운 방향대로 저는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바꾼다기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내 개인적인 정의를 세워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점차적으로 그게 넓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 정의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도 그런 이상형도 품고 있는데 그래서 출발은 내가 너가 정의로워져라를 바꾸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저는 제 스스로가 정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 선생님 말 들으면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스타일, 선생님의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저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병도할 때 녹음하는 한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님, 뭘 해서? 따님이 녹음? 녹음하시라고. 근데 그게 나는 되게 잘 먹힌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야. 꼭 녹음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낙찰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원래 녹음할 테니까. 녹음을 하지. 근데 저는 녹음할 테니까 선생님 꼭 녹음하시라고. 저는 녹음 안 했거든요. 반전이네. 저는 녹음 안 했어요. 저도 녹음할 테니까 꼭 녹음하시라고.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시라고.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제가 좀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저보다 인생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항상 우리는 삶에서 배운 거를 갖고 앞으로 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경매 안에서 제 생각에 선생님이 첫 번째 물건에서 배운 거가 정확히 저는 선생님 이 물건으로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입찰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너무 이 집을 꼭 내가 낙찰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보다 이거 안 되면 다음 물건을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가면 다음 물건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이 되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적용한다면 하시는 일이 탄탄대로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이 책에 사인 받았잖아요. 500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네. 그 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월세 받는 거 좀 미안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월세 받는 거? 그런 면이 있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 아픈데 몸이 이제 점점점 피로감을 느껴지고 알람이 울려지는 게 좀 귀찮아질 때도 있고 이제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커밍아웃 해주시고. 근데 저는 물어봐요. 나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 박정희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승만 저거 영상 중에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영상이 있거든요. 반 선생님은 수업 들을 때 그랬잖아요. 아니 반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 적용해야 된다고. 반 선생님은 이승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집을 사고 땅을 사? 이승만이가 다 해놓은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데 누구나 땅 주인이 되고 집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왜 이승만을 욕을 하냐 너희들. 욕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면이 분명히
분명히 있잖아요. 그 덕분에 선생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소유권을 개인 명의로 해서 월세를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잘한 것만 있고 잘못한 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면 힘하는 거지. 근데 우파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잘한 점을 크게 본다 요즘 들어와서 자꾸 이승만 자꾸 떠들 요즘 들어와서 과거는 안 떠들다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어쩌면 좌파에서는 안 좋은 점을 크게 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했고 그게 잘못했고 이겨라기보다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삶의 태도가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반지하, 그럼 내가 반지하야지 왜 이름이 반지상이야? 이것도 맞던 거 아니야? 반지하도 맞죠? 묻혀 있잖아 이만큼, 맞죠? 근데 반지상도 맞잖아. 누가 하나가 맞고 틀린 게 아니고 둘 다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둘을 굳이 나는 싸움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겠죠. 저도 분명히 우 쪽에 있든 좌쪽에 있든 치우쳐 있겠지만, 사람이 성향이, 나도 재산이 늘어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또 우 쪽에 성향에 가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 너무 우 쪽에 취하는 건 나는 좋은 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반대쪽도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나의 삶의 태도고, 선생님이 정의로운 사회, 우리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내 개인의 대의와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중심을 취하자라고 노력하니까, 굳이 그거를 내가 잘한 거를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거는 이제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다 보면 나한테 동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게 정치 성향에 같던 다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저는 국가의 방향, 정의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이 정의, 개인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항상 나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영설에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자유라 그랬거든요. 이게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유. 우파는 자유고 좌파는 평등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좌파는 평등.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유 중요하죠, 선생님 삶에서. 자유가 그럼 반대로 평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평등은 중요한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거를 크게 보느냐, 이것도 사실 똑같은 부분이니까. 제가 영상 중에 이건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국만 성공한 토지개혁,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이에요, 제목이. 근데 북한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속였냐,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람을 속인 거예요. 무식한 농민들을. 이게 뭔 말이냐, 야 땅을 줄게가 아니야, 토지는 농민에게 줄게가 아니라 너희 농사 져, 경작권만 주는 거야. 이란 소장농만 주는 거야, 소장농만. 이승만은 안 그랬고, 야 땅이 네 거야, 네 땅이야, 여기서 나는 건 네 거야. 이거 확실하게 해줬거든요. 그게 한 3년 만에 끝났고, 거기에 이제 평등이 들어갔는 게 건국정부에서 정한 이상의 땅을 못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요만한 땅이라도 갖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랑 내 땅도 아닌데 농사를 짓는 거랑 그 농산물이 차이가 나지요. 그렇죠. 그때는 농지개혁이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개혁이거든요. 부동산도 선생님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공업, 상업, 실업 다 존재할 수 있게, 누구나 땅 주인이 되고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이승만 대통령이 해놓은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그건 짜증나는 거죠. 말 그대로 공산이 안 되잖아요. 공동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가 좋다는 거예요. 저도 자유가 좋습니다. 이래서 반 선생님 같은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 저거. 이거 뭐 우파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서 이거 반 선생님 같은 만나. 알겠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모르는 것을 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맨날 있는 사람들 거 뭐 없나? 난 그렇게 너무 짜증나더라고. 없으면 없는 거지. 왜 남의 거 탐을 내? 왜 있는 사람들 거 더 뺏어야 된다 생각해? 나는 흙수저지만 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애들이 너무 싫더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내가 싫은 거에 대해서 너가 잘못됐으니까 바꿔 라고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 그거를 저도 어느 순간 느끼고 나서 굳이 강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나 잘하자 라고 생각을.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점점점. 왜 우파로 변하는 거 봤더니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어른들이, 좌에서 우로 변하시는 분들이, 내가 했던 젊었을 때 한 발언이 이게 창피하거든. 잘못했는데 철이 든다고 해야 되겠죠. 바뀌는 게 아니라 철이 들면서 안 하는 것 같아. 절대 뭐 부자들 욕하거나 애들한테, 야 대장이 저보다 2살 많았었는데 야 우리 대장 돈 가지고 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애들한테, 너희들은 대장 망하면은 그 많은 빚 다 혼자 감당하는 거잖아. 너희는 망해봤자 직장 잃은 거밖에 없잖아.
대장은 깜빵 가는데 그런 위험 부담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대장들은 대장이 월급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너희들 화낼 필요가 없다고. 일은 너희가 하지만 스텝이 하지만 대장은 그 많은 걸 다 책임지잖아. 잘못하면 깜빵 가잖아. 너희들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대장 사장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조금 이해하더라고. 너희들 몇십억 투자해서 할 수 있어? 아니요. 안 할 거잖아. 대장은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가져가는 거야, 직원들보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은 자기네들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정치 성향도 이렇게 밝혀주시고 또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삶의 소신과 정의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반 선생님 공중파는 안 갔으면 좋겠어, 정말. 정말. 공중파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공중파는 이거 안 돼. 진짜 이게 선생님 봐봐요. 공중파는 조회수를 많이 끌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유리해요. 그게 좌든 우든. 근데 저는 거기에 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하고 말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선생님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공중파는 안 나왔습니다. 그 말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 통화하고 공사할 때 저 또 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안 와도 돼요. 저는 잘 안 해요.